자, 제가 좀 전까지 이제 콩에, 제주 콩에 대해서, 콩의 중요성, 된장과 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중요한 곡식이 바로 이 메밀입니다. 메밀인데, 메밀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고려말로 보고 있죠. 고려말에, 제주도가 몽고의 원나라의 직접 지배를 한 80년 동안 받죠. 그래서 탐나총관부라 그래서, 그러니까 선별초가 최후의 항전을 이제 제주도에서 진행을 하면서 여몽연합군, 고려군과 몽고의 연합군이 그 선별초를 토벌하러 제주도 왔다가 몽고군이 보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제주도가. 그래서 이제 고려 주정에다가 야, 니는 이제 돌아가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다스릴게 하고 제주도가 몽고의 식민지화 돼서 80년 동안을 이제 식민지가 되는데 일제강점기처럼 무슨 막 일본 사람이 막 떼거리로 몰려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말하고 그 말을 그 관리를 할 그 일종의 총독부 같은 개념들이 들어와서 원나라 관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메밀을 전해줍니다. 메밀을 전해주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메밀, 단메밀이라고 하는 이 메밀은 그 원나라나 외국에서는 이 메밀은 잘 안 먹거든요. 이게 소화시키기가 힘들다고 해서 잘 안 먹고 독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자기네가 안 먹는 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제주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이걸 갖다 주죠. 갖다 줘서 이제 갖다 줬는데 제주 사람들이 농사 지어보니까 이게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 제주도에 딱 맞아. 왜냐하면 아무데나 그냥 확 뿌려놓기만 하면 알아서 지들이 뿌리내리고 다 커요. 그래서 다 커도 한 4, 50cm 정도밖에 안 되고 한 3개월이면 다 자라요. 그러니까 작물 재배 기간도 길지 않고 다 자라도 크지 않으니까 이제 바람의 피해도 별로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작물을 제일 늦게 심는데 늦게 뿌리는 작물이라서 보통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9월 초에 태풍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전후해서 그냥 뿌려놓으면 되니까 싹이 날까 말까 한 상태에서는 태풍이 와도 태풍의 피해도 별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돌밭에도 막 뿌려놔도 막 자라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제주 사람들은 이제 이 농사를 짓게 되는데 단점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몽골 사람들이 독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모든 곡식의 그 껍질은 사람이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근데 이 메밀이라는 곡식이 삼각 뿔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삼각 뿔 모양으로 생겨서 겉피는 잘 벗겨져요. 타작을 몇 번 하면 겉피는 탁탁 이제 벌어지면서 잘 쏘갈만 알맹이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메밀 겉피가 그 겉에 껍질 가지고 베개 속으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껍질은 잘 벗겨지는데 속껍질이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이 삼각뿔 모양으로 생기다 보니까 다른 곡식들처럼 이제 그 럭비공 모양으로 이제 생기지 않다 보니까 맷돌 같은 데 갈아도 이게 잘 갈리지 않고 안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껍질까지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속껍질까지 같이 먹으면 이 속껍질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고 배탈 난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걸 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 사람들은 이거 속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니까 논비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논비가 이제 제주도 말로 무거든요. 무가 소화가 잘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안 거죠. 무를 가져오라 그래서 무하고 같이 먹어서 싹 그걸 다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포만감 느낄 만큼 탄수화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메밀의 그 주성분이 메밀의 전분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있으니까 겉껍질은 어차피 변으로 배출되는 거고 속껍질은 이제 우리가 다 먹는 곡식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중산간에 어지간한 빈 땅에 있으면 무조건 메밀을 심었다고 할 정도로 메밀을 많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밀로 만든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한 3년, 4년, 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메밀 최다 생산지는 바로 제주도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 생산량의 50%는 제주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그 통계 잡히는 게 보통 11월 달에 통계가 잡히는데 제주도에는 봄 메밀까지 나오거든요. 전국에서 이모작으로 메밀 농사 짓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봄에도 나오고 가을에도 나오고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메밀 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메밀 같은 경우에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제주도 사람들은 이 메밀이 그러니까 그만큼 흔하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다른 쌀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 음식까지 메밀로 다 만들어 버린 거죠. 밀가루가 필요하다 싶으면 다 메밀가루 대체해 버리고 쌀도 필요하다면 메밀로 대체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메밀이 음식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도 많고 메밀 음식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메밀 그러면 전부 어디 얘기하죠? 봉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산 이효석 선생의 메밀꽃 필 무렵 그 한 작품 때문에 봉평은 메밀로 먹고 살죠. 예. 근데 사실 평창군 봉평읍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개 읍에서 읍 전체가 생산해내도 제주도 생산량 따라올 수가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메밀 가공 공장들, 메밀을 가공해서 가공식품 만드는 메밀 가공 공장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 60% 이상이 봉평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봉평에서 나오는 그 메밀 국수라든가 뭐 메밀 가루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죠. 그러니까 그 냉해,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그 기상 이변이 일어난 거죠. 기상 이변 때문에 봉평에서 요즘 메밀 농사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봉평에서 1년에 메밀 생산량이 과거 한 15년 전에 비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한 10분의 1 이하로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봉평의 메밀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봉평 사람들도 어쨌든 그 가공 공장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도 와서 메밀 사가거든요. 제주도 와서 메밀 사가면서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봉평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가공식품 만들죠. 네, 거기에 보면 뭐 봉평 막국수, 봉평 뭐 메밀 묵가루, 뭐 봉평 메밀 묵, 그러니까 다 가공식품을 했고 원산지 국내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 먹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 이거 봉평이라고 이름, 그러니까 그 브랜드는 봉평이라는 이름 붙었고 원산지 국내산이니까 아, 이거 봉평에서 다 생산하고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 제주도 자체에서 뭐 메밀을 많이 생산하는데 메밀 가공 공장은 사실 그 제분 공장, 그 메밀 가루 만드는 공장은 한 4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공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봉평으로 다 그 원물 자체를 다 팔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가가하고 전부 다 맷돌로 직접 갈아서 그 메밀 가루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었거든요. 봉평에 가면 메밀 음식 전문점들 꽤 많죠. 메밀 음식 전문점이 꽤 많은데 그 음식점들마다 가보면 거의 음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전통 음식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예, 봉평 막국수, 예, 메밀 막국수, 그 다음에 메밀묵, 그 다음에 총떡이라고 그러죠. 제주도 빙떡하고 똑같이 생긴 제주도 메밀 총떡이라는 게 있어요. 메밀 전병, 김치 넣고 말아서 만든 메밀 전병 이런 총떡이 있고요. 뭐 그게 이제 전통식품이 거의 대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 뭐 메밀로 과자 좀 만든 거 있고. 그러니까 전통식품은 거의 몇 가지 없어요. 많아봐야 4-5가지, 대여섯 가지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얼핏 세도 30-40가지 이상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메밀 음식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조차도 이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먹었던 음식 그 정도만 생각한 거죠. 얘기하면 아 맞다 그거 메밀 들어가. 뭐 어떤 음식 얘기하면 아 맞다 이 메밀 들어가. 그제서야 메밀 들어가는 거 맞네. 메밀 음식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밀 음식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살리고 있는 게 지금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도 메밀 음식 전문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전부 다 봉평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자체적으로 제주 메밀 가지고 제주 메밀 음식을 만드는 데가 향토 음식점들이 거의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러니까 단일 규모로 가장 큰 메밀밭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저쪽 아라동에 있는데, 젊은 친구가 대를 이어서 지금 아버지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메밀밭을 만드는데, 정말 장관이거든요. 장관이고, 그래서 경관작물로서의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작물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밀을 지금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 게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예. 제주의 메밀 음식, 심지어 이 뒤에 보시면 이 떡 보시면요. 그러니까 곡식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쌀을 이제 조상님들한테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쌀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떡을 많이 만들죠. 그 떡을 만드는데 그 떡을 만들다 보면 쌀이 많이 모자라게 되고요. 쌀도 항상 이제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메밀이라든가 차조라든가 고구마 가루라든가 이런 곡식을 이용해서 이런 떡들을 만들어요. 이런 떡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기도 드리러 갈 때 활용을 하게 되고 차례상에 올리고 뭐 제사상에 올리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쌀로 만들던 떡을 다른 곡식으로 만들면서 분파가 이게 많이 분포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전국에서 떡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제주도가. 네, 이게
쭉 조사를 해보면 떡만 뭐 한 300가지가 나올 정도로 떡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름도 다양하고 그 이름도 재밌는 이름들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집마다 떡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A라는 집 가서 본 거하고 B라는 집 가서 본 거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이 떡이 달라요. 또 반대로 그 이름은 다른데 가서 보면 똑같은 떡인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떡을 지금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곡식은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활용됐고 이런 곡식들을 먹었다는 것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맡아서 이런 강의를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이게 여기저기 불러주는 대로 가서 많이 하는데요. 가장 이제 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이 부분인데 요겁니다. 공동체에 의한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 밥상. 제주 음식에 나타나는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기 지금 제주도 잔치집인데 앞에 이게 금줄 치듯이 해가지고 이제 뭐 대나무나 이제 나무, 소나무 같은 거 가지를 이어서 아치를 만들어서 이제 경산한 집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 이름도 붙여놓고, 여기 신랑 신부를 옛날 70년대 정도의 방식 정도로 제가 지금 이 잔치상 한번 재현해서 차려본 겁니다. 이게 신랑이 좀 나이 좀 든 신랑인데 이쁜 신부 만든다고 이게 그 옛날식으로 자기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차려줬었는데, 요 옆에 있는 이 음식을 보시면 이게 그때 70년대 당시에, 지금 70년대니까 지금 몇 년이 50년 정도, 반세기 전의 음식이라는 얘기죠. 반세기 전에 만든 그 스타일로 이제 음식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밥은 아까 말씀드린 초불밥하고 몸국이라고 해서 모자반을 넣은 돼지국밥입니다. 이게 돼지국입니다. 돼지국물을 제가 가지고 오는 모자반을 넣어서 만든 몸국을 끓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요거 이제 잡채인데, 잡채는 일제시대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제주도에 당면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반화된 음식입니다. 그래서 잔치 음식이나 이럴 때는 반드시 이제 당면 잡채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무침이 들어가는데, 존다니 무침이라고 해서 두툭상어라고, 상어과의 작은, 상어라고 무조건 다 큰 게 아니고요. 제주도 근해에서 사는 작은 상어과의 생선이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툭상어라는 거, 그거를 잘라서 회무침을 했는데, 아다시피 그 상어과의 그 생물들은 진액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암모니아 진액 같은 게 나와서 홍어처럼요. 홍어 삭힌 것 같은 맛이 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살짝 삭힌 그런 맛도 나고 해서 이건 호불호가 좀 나뉘는데, 요거는 이제 한치로 한 겁니다. 한치처럼 이제 그 시기에 바다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가지고 회무침을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고춧가루가 거의 안 보이죠? 예, 고춧가루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치 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가운데는 초간장이고요. 초간장을 곁들여 준 게 바로 요겁니다. 요게 고기반입니다. 고기반인데, 이걸 고기반이라고 합니다. 고기반. 이 반은 접시반자를 씁니다. 접시반. 한 사람 몫의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분의 접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몇 학년 몇 반 할 때 그 나눌 반자를 쓰는 게 아니고, 나눠서 먹는다고 해서 나눌 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접시반자를 쓰고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구성하는 음식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넓적하게 쓴 고기 석점하고, 이게 둔비, 아까 콩 얘기할 때 나왔었죠. 둔비, 제주도 전통 두부라고 해서 둔비인데, 이건 일반 두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두부는 그냥 만드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한 번 정도의 다른 방식이 한 가지가 더 과정이 들어가는데, 농축두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분을 많이 뺀 겁니다. 그래서 퍽퍽합니다. 먹으면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고 조금 좀 씹히는 느낌이 있는 퍽퍽한 두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혜인데 사실 제주도 전통 수혜는 이겁니다. 순대라고 해서 제주도 사람들 수혜라고 얘기하는데 제주도 사투리가 수혜거든요. 거의 채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여기는 이제 당면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당면 들어간 것도 이제 일제시대 때 당면 공장이 일반화되면서 수혜에다가 이 상태에다가 당면을 좀 넣고 만든 게 요즘 이제 제주도 전통 순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면 순대라고. 근데 그 선지하고요. 제주도, 그러니까 돼지 선지하고 그 다음에 보리가루하고 메밀가루를 좀 섞어서, 그것만 섞어서 그 다음에 그 간 좀 하고 그 다진 마늘하고 다진 파 조금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국물에 넣고 삶거나 찌면 뻑뻑해지죠. 이것도 퍽퍽해요. 그래서 떡을 먹는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순대를 먹는 느낌이 아니고. 이게 제주도 전통 순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맛은 생각보다 맛은 진짜 별로 없어요. 요즘 순대처럼 그렇게 막 채소가 많이 들어가고 고기가 많이 들어가고 무슨 찹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식감도 별로 뻑뻑하고 맛은 없어 보이는데 돼지 내장 철분 성분이 많죠. 그 다음에 선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메밀가루를 넣고 만들죠. 그럼 메밀가루 정열작용, 루틴이라는 성분에 정열작용이 있고 피에는 혈관은 굉장히 좋은 약 같은 음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걸 이제 이런 수혜를 한 점 놔주고요. 두부도 아까 그냥 농축두부라고 했는데 왜 이 두 가지는 그럼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맛없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귀한 음식인데 어떤 행사를 위해서 장만한 돼지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고 행사를 위해서 장만한 음식들인데 귀한 음식인데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상할까봐. 보통 행사를 하면 잔치만 해도 3, 4일씩 하고요. 상이 났을 때는 뭐 5, 6일씩도 가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장만한 음식이 상하면 안 되니까 수분을 많이 빼버리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제주도가 그러니까 고온 다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음식이 빨리 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분이 많으면 음식이 빨리 쉬고 그래서 수분을 많이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음식에 대한 어떤 존중,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음식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라는 이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더 재미난 게 제가 여기 공동체 의식의 최고봉이라고 얘기를 써놨어요. 이게, 고기 석점에 두부 한 점, 둔비 한 점, 그 다음에 이제 순대 한 점, 여기다 이제 빙떡 같은 것도 하나씩 놔줄 수도 있고요. 그날 장만한 음식에 따라서 하나씩 놔주는데 똑같이 줍니다. 세상 어디,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 어느 민족을 가더라도 음식을 배분할 때는 반드시 차별이 일어납니다. 권력계층의 차별이 있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뭐 족장이나 추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많이 자기 걸 챙겨 놓죠. 그 다음에 또 남녀 차별이 일어납니다. 남자는 힘써야 되니까 많이 먹고 여자는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또 나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애들은 조금 주고 아니면 나이 많다고 해서 조금 주고 뭐 좀 힘쓰는 사람들 많이 먹고 이러는데 이 반은 절대 그게 없습니다. 엄마 등에 업혀온 깐나라기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깐나라기한테도 줘요. 건장한 청년이나 지팡이 짚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나 똑같이 이거 한 접시만 줍니다.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습니다. 못 먹어도 사람이면 무조건 이건 자기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등하게 음식을 나눠주는 데가 없어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그런 걸 맡아서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보면 예전에는 시족부락을 이루고 살았는데 도감이라고 해서 그 궁중에서 어떤 의례 같은 거 할 때 보면 도감이라는, 의례 도감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도감이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 관청 혹은 직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행사를 위해서, 그 마을에서 한 집안의 그 어떤 잔치나 뭐 상이 났을 때 한 집안의 행사할 수 있는데 온 마을 사람들 다 같이 해주는 거죠. 다 같이 이제 그 일을 치러주면서 매 끼니마다 그 행사 끝날 때까지는 매 끼니마다 그 집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때마다 이걸 한 접시씩 줍니다. 아니, 등에 업혀온 아이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도 심지어는 오지 못한 사람들. 우리 집에 뭐, 아이고, 야, 우리 저 집에 뭐 철수가 이제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못 왔다 그러면 이거 철수 즉시에? 이거 철수 몫이라는 얘기예요. 즉시, 적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철수 적시로다 갖다 줍시다. 싸서 보내요. 음식 앞에는 절대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행사를 위해서 귀중하게, 소중하게, 이 장만한 귀중한 음식은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제주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철학입니다. 대단하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그 강의를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사실 이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길면 5년, 짧으면 3년 내에 이 제주도의 잔치 음식, 괴기반과 몸국과 이 앞에서 보여준 잔치 음식을 제주도의 잔치 음식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킬 신청을 하려고 해요. 네. 그 무슨, 야, 그 뭐 황당한 얘기 아니냐 싶은데, 지금 현재, 유네스코의 음식 문화 중에서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음식 문화가 18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5가지가 바로 공동체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김장 들어가 있잖아요. 김치가 올라가지 않고 김장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음식을 만든 그 행위가 음식 문화로 등재되어 있지 김치라는 음식 자체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잔치 음식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해 줄 만한 의미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만 이렇게 알면 뭐 하는 거예요. 제주도 도민들도 여기까지 잘 생각을 안 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반이라는 거 처음 듣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요.
야, 그런 음식 문화가 있어? 제주도는 참 독특하네? 이러고만 넘어가 버리죠.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나 가치는 이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고 강의를 하러 다니는 이유가 제주도민 분들이 먼저 동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참 그 음식에 대한 철학이 대단했구나라는 걸 알아줘야 되거든요. 전국 8조 사람들 다 모여서 자기 동네 음식 얘기 자랑하면 제주 사람들이 제일 말이 없대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뭐 충청도 사람, 서울 사람 다 모여서 뭐 자기네 동네 음식 얘기하면 막 자랑거리가 어마어마한데 제주 사람들만 조용히 있대요. 왜? 우리는 별로 뭐 하찮은 것 같으니까. 굉장히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먹었던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요. 이런 행사용 음식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고깃반이가 지금 이제, 좀 현대화시킨다, 뭐 위생상의 문제, 이러면서 이게 다 사라져버린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왜? 이게 사라져버려서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살려내야 되고 유지시키자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처럼 다 같이 힘들고 이럴 때 공동체 의식이, 이런 음식에 이런 공동체 음식을 담아낸 걸 살려놓으면 너도 나도, 그러니까 힘든 사람 없이 다 서로 이제 아껴줄 수 있고 보살펴줄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음식 문화가 담겨있는, 음식 문화에 담겨있는, 음식에 담겨있는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제주 음식의 가장 큰 가치라는 거죠. 공동체 의식.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몸국 얘기했잖아요. 몸국도 지금 보면 이게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먹었던 몸국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에 식당에서 팔고 있는 몸국입니다. 같은 음식으로 보이세요? 같은 음식으로 안 보이죠? 전혀 다른 음식 같아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자반 자체가 지금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버렸어요. 이게 제주도의 전통 음식인데, 그 전국 어딜 가도 그 지역에 독특한 탕 문화가 있습니다. 탕반 문화가, 뭐 경상도에 육개장도 있고, 서울에 설렁탕도 있고, 뭐 나주에 전라도에 곰탕도 있고, 뭐 이렇게 지역별로 탕들이 있는데, 저는 제주도의 탕 문화 중에 대표할 수 있는 탕 문화가 바로 이 몸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주도 사람들 자체도 지금 이제 돼지를 잡는 문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한 마리를 다 삶아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몸국을 끓여내는 문화가 자체가 이제 그 전통 문화가 사라지면서 이런 음식들도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나마도 지금 다시 살려내려고 이제 몇 군데 고기국수집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고기국수집에서 만들어 파는 게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왜? 모자반이 비싸니까. 제주도 모자반도 많이 생산도 안 되고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제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해서 먹을거리가 자연스럽게 막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치들 좀 고민들 좀 해봐야 될 것이다. 이게 전통 음식을 살려내는 것, 예전에 우리 제주 사람들이 먹었던 전통 음식 문화가 유지되는 게 결국은 환경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것 갖고도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몸국도 사실은 돼지 한 두세 마리를 삶아놓고 2, 3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계속해서 세 끼의 밥을 우리 집에 와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몇 인분의 음식을 해야 되겠어요? 1000인분 이상의 음식을 하게 되는데, 돼지 두세 마리 곡물 가지고는 택도 없죠. 거기다가 이 모자반을 넣어서 양을 불려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도감이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도감이라는 사람이 행사 끝날 때까지 고기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써는 것도 얄팍하게 썰고, 얄팍하지만 넓적하게 썰어서 푸짐해 보이게 썰어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 계산을 하면서 그걸 다 하는 거죠.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음식장만 한 걸 다 이제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감인데, 지금으로 치면 파티 플래너 아닙니까? 근데 요즘 파티 플래너들은 굉장히 편하죠. 그냥 뭐 잠깐 몇 시간 동안 하고 일 다 분담시켜서 시켜버리면 끝인데, 도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의 성패를 혼주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돈을 대거나 경비를 대거나 돼지 잡고 하는 건 혼주가 다 해줘야 되는데, 돼지 잡는 것부터는 이제 도감이 다 나서서 다 하고, 그 다음부터 음식 장만한 거 가지고 나눠주는 거는 전부 도감이 합니다. 혼주조차도 도감한테 와서 큰 소리를 못 쳐요. 야, 이거 고기 좀 여기 더 내놔. 혼주가 와서 더 내놔 소리 하면 도감이 그냥 칼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잔치 개판돼요. 오히려 혼주가 와서 사정을 해요. 아, 이거 우리 저 귀한 손님인데 고기 조금 더 주면 안 될까? 이러면
도감이 이렇게 보고 이 고기 모자라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주도 가야 돼요. 아니면 이게 많이는 못 주고 요만큼만 드릴게 조금 좀 그거라도 감지덕지해서 가져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혼주라고 해서 혼주나 상주라고 해서 도감한테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게 이게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다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 앞에서는. 네. 자, 그래서 이 몸국 같은 경우도 몸국도 여기 밑에 이제 제주도 육개장이라고 저를 얘기하는데 제주 육개장이라고 뭐 고사리 육개장, 돼지고기 육개장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제주도에서만 하는 육개장이니까 제주 육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음식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한 100년 조금 더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자반이 모자라면 이렇게 고사리를 넣고 국을 끓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자반이 없어서 몸국을 못 끓이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음식이 바로 요즘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이 고기국수입니다. 요즘 고기국수가 아주 제주도에 굉장히 핫한 음식이 됐는데 이 핫한 음식이 왜 나타났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죠. 언제부터 먹었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잔치 음식으로 몸국을 대신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제주 고유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된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여기 이제 낡은 집 사진이 있는데 여기 제주시 서문 로타리라고 해서 제주도 관덕정 뒤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여기가 1920년대에 석산인의 국수 공장이라고 하는 건면 공장 있죠. 마당에 쭉 널어놓고 말리다가 이제 잘라서 이렇게 그 건면 마른 국수 그거 만들던 공장 터입니다. 1920년대에 이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10여 년 전에 밝힌 건데 이때 이제 이 고기국수가 나타난 배경이 이거예요. 아까 몸국을 끓이지 못하게 된 게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모자반이나 톳이나 이런 해조류를 굉장히 좋아해서 다 수탈해 가버립니다. 자기는 수입해 갔다고, 돈 주고 수입해 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수탈이죠. 군표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제 화폐가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배급표, 군표라고 해서 배급받아 먹을 수 있는 군표 종이장 몇 개 주고 싹 다 긁어 가는 거죠. 그래서 돼지는 쌀만 안 써서 국물은 있는데 거기에 넣을 모자반이 없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이걸 어떻게 잔치 음식을 만들어야 될까 궁리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육지를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야 육지 가니까 육지에서는 잔치날 국수 쌀만 먹더라. 그래서 야 그러면 제주도도 일제 북초등학교 앞쪽에 보면 이제 북신장로라고 해서 출성통하고 북신장로라고 있었는데 그쪽에 일본인 조개가 있었고 거기에 국수 공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사올 수 있으니까 그거 사다가 해 먹자. 이래서 돼지 육수에다가 국수를 말아서 거기에 반으로 태워준 고기반에 고기 석 좀 올려준 거 그걸 차가운 걸 뜨거운 국물에 적셔서 먹으려고 거기다 담갔다 먹은 게 고기국수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부터 고기국수가 나타났고 일반화된 게 1920년대에 이미 일반화됐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일제시대 말기에는 1940년대로 들어서면 38년 이후에는 굉장히 물자가 귀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잔치나 이런 것들도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거의 이제 구경을 못 하다가 45년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고기국수 다시 만들 일이 없죠. 근데 고기국수는 시골의 식당 같은 데서 별미로 조금씩 이제 파는 데들은 남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음식이 아닌 게 돼버렸고 시내권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라져 버린 거고 그 다음에 6.25 4.3과 6.25가 이어지면서 1960년대까지도 제주도는 굉장히 연저제다마다 해서 경제활동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국수나 이런 게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었고요. 그게 이제 89년도에 제주도의 모 식당에서 옛날 고기국수를 재현해서 먹어보겠다고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유행이 돼서 한 30년 사이에 그냥 확 늘어난 거죠. 근데 예전에는 돼지를 삶은 국물에다가 이제 국수를 말아야 되는데 돼지 한 마리를 다 삶은. 예. 근데 지금은 돼지 한 마리를 부위별로 다 사다가 한 마리 몫을 삶아 놓으면 육수 국물 값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89년도에 그 처음 시작했던 집에서 머리를 쓴 게 제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한 맛을 내기 위해서 돼지 사골 육수, 돼지 뼈를 우려내서 육수를 만들어낸 거고 거기에다가 국수를 말아 먹으니까 야 이거 좀 먹을만하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 제주도 모든 국수집들이 전부 다 돼지 사골 육수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70년대 그러니까 예전의 스타일을 이제
증언을 들어가면서 이제 고증을 받아서 재현한 국수인데 국물이 맑죠. 고기 삶은 국물이라서 맑아요. 고기 삶은 국물이 맑고 요즘 요거는 이제 가게 요즘 이제 국수집에서 팔고 있는 육수인데 굉장히 뽀얗죠. 뼈 딸린 국물이라서 뽀얗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명을 보시면 여기는 고기 위주로 올려져 있지만 여기는 콩나물도 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하고 배추 같은 게 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채소를 많이 올렸는데 이거는 제주시 서쪽 하기 애월 이쪽 한림 이쪽 스타일입니다. 서귀포 쪽 스타일은 고기 위주로 많이 올립니다. 왜냐하면 서귀포 쪽이 양돈 마을이 많았어요. 산남 쪽이 중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 모슬포도 그랬고 가실이 이쪽 전부 다 양돈 마을이었거든요. 돼지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돼지는 넉넉하게 있고 채소는 오히려 별로 없는데 제주시 이쪽 서쪽에 한림, 애월 이쪽은 채소는 많이 나오는데 그쪽은 돼지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고깃반도 차이가 있어요. 서귀포 쪽의 고깃반은 약간 두툼하게 돼지 고기를 많이 썰어준 거고 저쪽 한림이나 이쪽에 산북 쪽은 얇고 넓게 해서 얇게 넓게 해서 양은 많지 않지만 푸짐해 보이게 그렇게 썰어주는 스타일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기국수 얘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이제 고기국수 드실 때 이게 그 제주의 고기국수의 어떤 유래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하고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100년 정도 된 향토 음식이다. 그러니까 전통이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보통 향토 음식이라는 게 두세 대 정도를 지나가면 향토 음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기 마산 아구찜 같은 것들. 예, 그다음 마산 아구찜도 사실상 이제 6,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음식이고요. 심지어는 의정부 부대찌개도 이제 의정부의 향토 음식으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그 1950년대부터 이제 나타난 음식이라고 하니까 50년대, 60년대니까 벌써 지금 한 70년 이상 되는 음식이니까 두세 대 이상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두세 대 이상의 시간 동안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먹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주도 고기국수는 100년이 됐으니까요. 100년이 넘었으니까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제주도의 향토적인 어떤 느낌들을 많이 들어가 있는 그 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토 음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다가 참 해녀 문화하고 그다음에 근대사에 나타나는 제주의 음식 문화에서 사실상 인문학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인문학에서 특히 역사적인 쪽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이달 말쯤 될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쭉 이어져서 진짜 제주 음식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최종적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